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55세 된 여성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분의 소개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형부라고 할 수 있죠. 형부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남편의 폭행과 의도적인 외도로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남편이 키웠고요. 작은 아들은 부인이 키웠어요. 각각 공장을 다니고 식당 일을 하면서 양육을 했고 현재 2 아들은 출가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80세가 된 노모가 건강이 안 좋아서 친정에 와 있고요. 현재 수입도 없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운의 흐름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사년 무인월 을미일 무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토기운이 1개, 2개, 3개, 목기운과 토기운으로만 전체 7개입니다. 그리고 사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요.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행이 상징하는 것을 보면 배우자운,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 직장운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의미하고 있고 이 중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주팔자 8글자 안에 목화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개씩 골고루 들어간 사주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주인공은 목기운과 토기운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오행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오행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사주에서 수기운이 없고 금기운이 없어요. 목기운하고 토기운은 많고 화기운이 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육친의 복이 없어요. 육친이라는 게 뭐예요?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 이런 가족의 복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냐? 이 사주 이론은 있잖아요.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예 없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따라서 사주에서 오행의 구성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거나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에는 그것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 오행과 관련된 육친의 복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목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비경겁제에 해당이 됩니다. 비경겁제가 뭐죠? 형제자매를 나타내잖아요. 형제자매 친구 복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한 가지만 육친의 복 중에서 하나 정도만 건져도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자매 친구 복은 이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머니를 나타내는 게 인성운이거든요. 인성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복도 없다고 봐야 돼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 재성운인데 1개, 2개, 3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개 넘어서 3개부터는 과하다고 봐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버지 복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은 없으니까 어머니 복이 없는 거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 복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 또 뭐가 없죠?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 관성운으로 남자, 남편,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직장운을 나타내잖아요. 남자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기운이 하나가 딸랑 있네요. 이 화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관운으로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자식복 하나 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개글을 보면 2 아들은 현재 출가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힘들게 키웠죠. 아버지는 공장 다니면서 큰아들 키우고 어머니는 식당일 하면서 작은 아들 키우고 그래서 아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사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식신상관은 하나, 자식은 하나 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부모복이라든가
남편복이라든가 형제 자매복이라든가 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꽝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주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걸 이제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주팔자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 대운 1년운을 같이 분석을 해야죠. 이 사주팔자보다 10년 대운 1년운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현재 개미대운 기해년에 있어요. 개미대운이 48세서부터 57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1년운으로 봤을 때 3년이 남았죠.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기간의 운을 볼 때 이분이 지금 55세인데 현재 50대 운, 60대 운, 70대 운, 80대 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장기간의 운을 볼 때에는 10년대 운을 보셔야 되고요. 단기간에 올해 운이 어떠냐, 내년 운이 어떠냐 이런 걸 볼 때에는 1년 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 구성을 한번 딱 보세요. 48세에서부터 57세가 개미대운인데 수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왔죠. 지금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라고 봐야죠. 지금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개미라는 대운에서 이 수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오는데요. 48세 개미대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야 돼요. 58세 갑신대운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지지의 구성을 보면 인목하고 사화가 있습니다. 신금이 딱 들어오면서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돼요. 삼형살이라는 것은 사주명 이야기에서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사주다 그러면 내 연령대에서 이 삼형살이라는 게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대운에서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지나갔다 그러면 앞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인신사 삼형살이에요.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68세 이후에 이제 을류라는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신금이라는 것은 관성운으로 남자운을 나타내는데 남자운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삼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어때요? 58세 갑신대운은 결혼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재혼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갑신대운이 지나면 연령대가 68세나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굳이 재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명이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일단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남자운은 계속 들어오지만 재혼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운을 보면 올해 기해년, 내년 경자년, 훈년, 신축년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잠이 원진살, 훈년 같은 경우에는 천간지지가 다충을 받습니다. 내년하고 훈년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대운이 삼형살에 해당하는 대운입니다. 따라서 어때요? 앞으로의 운을 볼 때, 사주의 운만 볼 때에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 객관적인 조건 이런 걸 봤을 때 좀 비관적이라고 봐야죠. 이분이 특별히 어떤 뛰어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대운은 삼형살로 흘러가고 내년 훈년에 1년운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있어서 어떤 장점을 찾을 것이냐 특징을 찾아야 돼요. 사주에서. 그 특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장점으로 만들면 되죠. 일단 이분의 사주는 어때요? 지지에 역마살이 대단히 강합니다. 역마살이 강해요. 역마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성향 자체가 에너지가 좀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55세라는 현재의 나이에서 물론 어머니를 이제 돌보느라고 일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거야 뭐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어머니를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친정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니까. 어쨌든 이분의 그 사주를 봤을 때에는 역마살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역마살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정적인 일보다는 동적인 일, 자기 몸을 좀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거 이런 게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분의 특징 하나 찾았어요. 역마살이 강하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보시면은 재성운이 강하죠. 1개, 2개, 3개 재성운이 강합니다. 제다신약 사주예요. 제다신약이라는 말은 어때요? 역시 제다신약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 사주에 재성운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내재된 역량, 이런 건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제가 만약에 이 여자분이라면 지금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포장마차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라도 팔겠다. 이런 각오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무슨 기술도 없지만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하셨잖아요. 따라서 음식 만들고 뭐 이런 것은 지금 55세 된 여성 입장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분이 돈은 없지만 없는 대로 소규모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사주는 관성운도 없어요. 직장운도 없다고 봐야 돼요. 반면에 식신상간운이 하나가 있고 재성운은 3개나 된단 말이에요. 행재운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이제 어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끝나면 쬐끄맣게라도 하다못해 무슨 떡볶이 장사라도 시작을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분이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형살이라는 대운이 들어왔을 때요. 이 삼형살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들어오는 게 이제 금기운이니까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분이 하는 일이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갑신대운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남자는 안 만나면 되고 너무 깊게 남자에 빠지지 않으면 되고 혹은 재혼하지 않으면 되고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다면 남자한테 돈을 안 꺼주면 되고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분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이전에 비해서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